자, 이번에는 자전거 깜빡이 이제 2부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자전거 깜빡이부터는 이제 코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주춧돌 그 강좌의 첫 번째 코딩 시간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드웨어 회로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코딩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잘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코딩 부분을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블록 코딩을 시작해야 되면은 이제 싱커캐드로 똑같이 들어가죠. 자, 싱커캐드의 메인 화면,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그 회로 제작을 통해서 이 메인 화면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았던 기능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6번입니다. 자, 6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전거 깜빡이 2부에서 하는 코딩 시간은,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강좌에서 코딩을 할 때는 요 코드 키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제는 회로 제작이 아니고 그 회로 제작에 입힐 코딩들의 블록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지금 블록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 블록이 나오면 여러 가지 형태의 블록들이 나타납니다. 그 상세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블록 코딩 카테고리 이렇게 말을 써놨어요. 자,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카테고리라는 말을 쓸 때는 지금 이쪽 화면 맨 왼쪽에 상단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출력이 있고요. 입력이 있고 표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이 색깔의 종류가 6가지인데 이 6가지가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6가지가 카테고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이제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출력입니다. 자, 이 출력은 파란색이죠. 이 클릭을 하면은 이 카테고리를 클릭을 한 게 이 화면인데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파란색 벽돌들이 나타나는데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글씨도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 잠깐 소개했듯이 일부에서 소개했듯이 블록 코딩의 블록들은 자기 고유의 기능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대부분 보면은 다 출력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아두이노가 어떤 신호를 외부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출력 동작과 관련된 그 출력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블록들이 여기 모두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어예요. 제어는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벽돌이 다 주황이에요. 근데 모양이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글씨도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도 제어에 관련된, 여기는 아두이노보다는 전체 프로그램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력입니다. 입력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은 다시 아두이노가 어떤 입력을 어떻게 받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학이 있습니다. 우리 코딩은 아두이노를 이용한 코딩은 외부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외부의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적당히 가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수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련된 블록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딩은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과 과학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수학에 필요한 블록들이 여기 이렇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더하기가 보이죠? 더하기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 삼각형을 누르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더하기 말고도 우리 사칙연산 다른 것도 있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기, 요거는 코딩이라기보다도 코딩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첨삭을 해놓는 겁니다. 그런 블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딩을 짜기 위해는 정보를 잠깐 좀 보관을 해야 돼요. 그 보관을 하기 위한 것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 만들기 부분 이런 게 있겠습니다. 자, 하루아침에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나씩 진행하면서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블록 코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람이 말을 하듯이 그렇게 코딩을 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텐데요. 우리가 회로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로 제작할 때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역시 프로그램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설계는 앞에서 우리가 만든 회로 제작 설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자, 역시 문제점을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 우리가 이제 만났냐면 이런 문제를 만났죠. 이번 자전거 깜빡이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LED를 제어해라, 깜빡거려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간격을 하기 위한 블록을 써야 돼요. 그 블록이 바로 1초 대기 블록입니다. 1초 대기 블록이 어디 있냐면 요 제어에 가면 있어요. 자, 카테고리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 카테고리 제어에 가면은 1초 대기 블록이 있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1초 대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LED 불빛을 켜는 시간과 끄는 시간을 얘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깜빡이 동작이에요. 켜고 끄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 LED를 높음과 낮음으로 설정하는 블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본은 별게 아니고 여기 아두이노에 보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LED가 하나 달려 있어요. 요 L자라고 써 있는 요거에 대한 게 있는데 요거는 누가 제어하냐면 요 13번이 제어를 합니다. 여기 13번 보이죠? 13번 포트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13번은 이렇게 또 바깥으로 해서 추가로 LED를 지금처럼 이렇게 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블록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그 제어하기 위한 블록을 기본 LED 이제 높음 낮음으로 설정하는 블록이 있어요. 바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 LED 높음 낮음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오늘 사용을 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거 말고도 핀을 높음 낮음으로 설정하는 블록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은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소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돼요. 나와 있는 대로 코드를 누릅니다. 자, 코드를 눌러서 들어가면 아주 고맙게도 이 기본 코딩은 이러한 기본 코딩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사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 제공된 코드를 한번 이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드가 이렇게 블록으로 된 걸 우리가 이제 코딩을 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코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근데 거의 인간이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한번 그냥 읽어 볼게요. 기본 LED를 높음으로 설정해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 코드를 해석을 해가지고 13번을 높음으로 설정해요. 즉 여기서 5V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꼬마 전구나 LED를 켤 때 어떻게 했나요? 여기 5V에서 선을 이어서 이 부분을 썼습니다. 그렇듯이 여기 13번에서 높음으로 설정을 하면 5V가 여기서 탁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를 이렇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공급해서 이렇게 GND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LED는 어떻게 되나요?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1초간 대기해라. 그래서 1초 동안 쉬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1초 후에는 다음 블록을 실행합니다. 다음 블록을 봤더니 낮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포트를 어떻게 될까요? 이 포트의 전압을 5V에서 낮은 0V로 만듭니다. 0V를 만들면 전기 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LED도 꺼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꺼지는 시간을 꺼지고 나서 1초 동안 다시 대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한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LED는 어떻게 될까요? LED는 계속해서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지고 1초 동안 켜지고 1초 동안 꺼지는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드웨어,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회로와
그 회로를 제어하는 우리 블록 코딩,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연계돼서 동작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앞에서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직접 회로를 팅커캐드에 들어가서 만드셨죠. 그 회로는 팅커캐드는 코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코딩을 짜지 않으면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만든, 여러분들이 직접 팅커캐드에 만든 그런 회로에다가 바로 이 코드 키를 눌러서 그쪽에 들어가셔서,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코드를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오면 요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지금 생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키를 눌러서 동작을 해보면 선생님과 같이 똑같이 깜빡거리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팅커캐드에 이제 다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지난 앞서서 공부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팅커캐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자전거 깜빡이 회로가 이와 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지난 학습에서 만들어 놓은 요거에다가 이제 코딩을 추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항목 편집 있죠? 이 항목 편집을 클릭합니다. 왼쪽 키를 클릭을 하면 이 항목 편집을 해서 다시 그 파일을 열어서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제 앞서서 한 수업에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딩을 입히는 게 이제 이번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원 라인을 많이 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13번 디지털 포트를 썼기 때문에 13번을 통해서 전기를 이제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3번 디지털 포트를 제어하는 블록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여기 상단에 코드를 눌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코드를 누르겠습니다.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이미 여기 코드가 짜여 있는 게 보여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코드를 좀 가운데로 당기면 마우스를 이쪽에다가 갖다 놓고요. 여기 화살표 보이죠? 쭉 당겨 옵니다. 이렇게. 자, 화살표가 나타나면 천천히 당기면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로 그린 게 가려지죠? 이때는 여기 동그란 스위치를 눌러주면 다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키보드를 이렇게 코드를 제작하는 화면을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 코드는 누가 짠 게 아니고 이미 여기 팅커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더 이상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뮬레이션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리고 동작을 보면은, 자, 보면 LED가 어떻게 되나요?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이 깜빡이는 이유는 기본 LED, 여기 코딩이 짜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LED를 높음, 낮음을 했기 때문에 1초 단위로 높였다가 낮았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1초를 시간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초를 여기다가 0.1이라는 걸 쓰면 되겠죠? 0.1초는 10분의 1입니다. 그죠? 10배로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0.1로 선생님이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0.1초로 바꾸겠습니다. 0.1이라고 키보드로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코드는, 자, 기본 LED를 높음 상태로 놓는데, 즉 13번 포트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 13번 포트, 여기를 높음 상태로 두고 나서 다음 블럭을 실행한다 그랬죠. 코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진행해요. 하나 진행하면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 거 진행하면 또 그 다음 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높음으로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0.1초 동안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낮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LED는 어떻게 되나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오는데 0.1초 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LED를 켜 있는 시간, 요때가 켜 있는 시간이죠. 높음이 켜 있는 시간이 실제 0.1초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깜빡 하던 게 이번에는 깜빡이는 시간이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즉 켜지는 시간이 0.1초 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꺼지는 시간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1초 동안 꺼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자, 어떤가요? LED가 아까하고 동작하는 게 어떤가요? 다르죠? 네, 켜지고 있는 시간이 아까보다 훨씬 짧아졌어요. 물론 이게 웹상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조금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1초 동안 기다릴 때하고 0.1초 동안 기다릴 때하고 동작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자전거 깜빡이에 대한 회로 제작과 코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